아니야 진짜. 좋았어 성민아 좋은 거야 좋은 자세야. 자 안녕 사회문제 7과 관세 막 이런 트럼프하고 지금 미국하고 엄청난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이 관세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좀 빠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회문제 7과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빨리 보세요. 자 사회문제 7과 관세. 자 하모니카 아저씨와 함께하는 방송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 세금을 내는 거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그럼 관세는 뭐야 이거? 선우. 진짜 뭐야? 관세는 우리가 물건을 뭐해? 수입하잖아.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거야. 간단하게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원가가 1,000원이야. 근데 여기에 100원이라는 세금을 붙여서 국내에 들어오는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100원이고 요 세금은 누가 가져갈까? 나라가 가져가는 거야. 이 나라가. 그럼 말 그대로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건 가격이 높아져요. 자,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 조질라고 어떻게? 야, 너네 내 말 안 들어? 관세 145%. 그럼 10,000원짜리가 24,500원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아이폰 같은 경우 만약에 원가가 150이다. 그럼 300, 400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야. 그 정도로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축제하는 거지 서구. 자 일단은 요런 거야 관세 개념은. 관세 수입은 국고에 기소되므로 요 세금을 당연히 국고로 가겠지. 그럼 이거는 국가 재정으로 쓰이겠지.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기면 많이 매길수록 국가의 이득일까 아닐까? 이득이겠지. 하지만 그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주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쳐. 자, 그럼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이들은 기본적인 상식 원리를 알아야 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는 줄고 공급량도 준다라는 걸 알아야 돼. 가격은 뛰면 수요량 줄이고 공급량 줄여버리는 거야.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즉 우리나라 만약에 쌀이 10kg에 2만원이야. 근데 저기 외국산 쌀이 10kg에 5,000원이야. 근데 5,000원 쌀이 수입돼가 사람들이 먹을까? 외국 거 먹지. 너무 싸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수입이 된다라면 그거 잘 사 먹을 거야. 너무 싸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거기다 뭐 매기는 거야? 관세를 매기는 거야. 그러면 국산품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자,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 체킹 포인트. 관세는 조세의 일종. 조세라는 말은 뭐다? 그냥 세금이야. 세금. 국가가 부여하는 세금.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금을 매길 땐 뭐에 따라 매겨야 된다? 법률에 따라 매겨야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법을 한번 만들면 10%면 10%, 5%면 5% 이렇게 가야지.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로소득 때 막 3.3%다 하면 그거 갑자기 아니야 너네 많이 벌었잖아 10%네. 이거 될까? 안 되지.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거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국내 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요거 중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하진 않다는 거야. 그럼 다른 조세들은 어때? 엄격하겠지.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얘만큼은 법률주의 따르긴 하지만 뭐한다? 엄격하지 않는다. 알겠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야 너네 우리나라로 수입품 너네가 우리한테 수입하는 거에 우리가 관세 200% 매길게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관세 10%야.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올려야지. 근데 그 법을 언제 만들고 처잡아져 있냐? 그치? 자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오케이 얘는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관세는 체킹 시행령이야. 법과 시행령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법률은 누가 만들어?
법은 누가 만드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회가 만들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시행령은 누가 내리는 거야? 정부가 내리는 거야. 대통령이 내리는 거야. 행정부 장관이 내리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법률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급작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국회 다 허락 맡아야 되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빨리 내리는 거지. 아, 그냥 우리도 관세 그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 여기까지 됐고. 자, 1문단은 간단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여기서 잘 들어. 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이거 치고 오케이 할게. 여기다 다시 해야겠다.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 자, 관세는 니들 이것만 정리 잘하면 끝나 오늘. 가격이냐 뭐냐 수량이냐 요거에 따라서 매길 거야. 매기는데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종가세. 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긴다. 종가세. 그리고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게 종량세. 요거 구분하면 여기는 끝. 요렇게 매기는데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고, 그럼 다시 종가세 가면 과세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라고? 100만 원이야.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래. 이 100만 원일 때 관세율이 8%야. 관세액을 산출한다. 그럼 관세액은 얼마 돼? 8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100만 원짜리 수입품이 우리가 소비자가 살 때 얼마에 사야 되는 거야? 아니, 저 나라에서 100만 원에 들어왔다고 108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야. 그 108만 원 주는 거야. 근데 저 관세는 공급자에게 매길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도 매길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래프 문제 나오면 짜증나는 거야. 공급선, 수요곡선이 달라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 품질과 관계없어. 이거 중요. 얘는 가격 X, 품질 X야. 즉, 이 원래 물건이 존나게 비싸든지 간에 존나게 싸든지 간에 상관없어. 졸라 맛있는 바나나든 존나 맛없는 바나나든 상관없어. 그냥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야. 이거 상관없이 수량만. 근데 니들이 봤을 때 이 수량, 수와 양에서 단순히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야.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해서, 이거 한마디로 예를 들어 1제곱미터가 단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킬로그램이 단위가 될 수가 있고, 이해를 했냐? 아니면 리터가 단위가 될 수 있고, 됐냐?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를 매기든가 1kg에 얼마를 매기든가 이렇게 매겨버리는 거야. 됐지? 그러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당연히 어느 게 비싸? 소고기가 비싸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이거 가격 품질 안 따져. 그냥 고기는 키로당 200원이라고 관세를 매기는 거야. 그냥. 그럼 소고기를 들어와도 200원 매기는 거고, 돼지고기를 들여와도 그냥 200원 매기는 거야. 소고기, 돼지고기 안 따지고. 여기가 이해됐지? 자, 이게 종량세인데, 자, 그 다음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관세가 이루어진다. 한편 종가세와 종량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걸 선택관세라 하고, 자, 그럼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해라. 선택과세. 선택과세라고 하여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건 또 복합관세. 이거 졸라 쉬운 개념. 자, 일단은 관세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 2개 있지. 근데 이 2개 갖고 선택과세와 무슨 과세가 있는 거야? 복합관세가 있는 거야. 선택과세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복합관세는 이 2개를 모두 적용해 버리는 거야. 그 예문으로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자, 수입품 A가 있고 1제곱미터 수입할 거야. 자, 수입품이 있고, 너희들 이거 이해하면 끝나. 단위는 1제곱미터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 자, 종량세액으로 가면 1제곱미터당 단위당 부과된다 했지? 200원. 제곱미터당 200원이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2제곱미터를 수입하면 얼마가 돼? 400원이 되겠지?
단위가 올라가는 거니까 수량에 따라 하는 거니까 종량세 그러면 제곱미터당 200원. 종가세율로 가면 몇 프로 관세율을 매긴다 했으니까 10% 매길 거거든. 10%를 한자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만약에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짜리를 수입을 할 거야. 됐어? 그 말 그대로 1제곱미터만 수입하면 종량세액에 따라 이거 세금 얼마 나와? 얼마 나올까? 간단하게 자 종량세액은 단위당이 매기는 거니까 수입품 A가 1제곱미터당 종량세액으로 했을 때 제곱미터당 200원을 부과할 거라고. 근데 수입을 딱 1제곱미터만 수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종량세로 이 수입품은 얼마가 매겨져? 1,200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200원 매기는 거야. 그럼 이게 2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고? 400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럼 결국 1,000원짜리 했을 때 200원의 종량세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종가세율로 가면 뭐야? 저거는 가격에 매기는 거지. 뭐가 돼? 얼마가 될까? 종가세율이 지금 몇 퍼센트래? 10%잖아. 그럼 얼마야? 100원이 되지. 됐냐? 그럼 선택과세는 요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매기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더 높은 걸로. 그럼 현재 지금 뭐를 선택할까? 정부 입장에서 선택과세로 가면 종량세액을 선택할 거야. 얘가 200원이고 얘는 100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설명하는 게 그거야. 이게 이제 제곱미터 1,000원일 때 200원의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돼요. 복합과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다. 이건 뭐냐? 요건 선택과세로 갔을 때 200원이고 이제 복합관세로 가면 저 두 개를 뭐 한다? 둘 다 적용해버리는 거야. 그럼 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요 수입품 1제곱미터당 1,000원짜리가 이거 200원에다가 100원을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지. 그럼 결국 요 제품의 복합관세하면 얼마가 매겨져? 300원이 매겨지지. 됐냐? 1,000원짜리인데 얼마가 됐어? 1,300원이 되는 거지. 그럼 관세율이 몇 퍼센트야? 30%를 매기는 거야. 30%를. 됐습니까? 요렇게 매기는데 니들이 아까 말한 대로 145%, 200% 매겨봐. 이 가격은 지금 1,000원 단위지만 억 단위로 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선택과세. 그럼 선택과세로 가면 요거지. 요거 자리에 선택과세로 가면 요거야. 밑에 거 안 더할 거야. 그러면 선택과세로 갔을 때 몇 퍼센트? 20%. 그래서 선택과세로 가면 20%를 매기는 거고 복합관세로 가면 이거 합쳐야 되니까 30%. 그리고 만약에 종가세율을 따지면 10% 그대로. 오케이. 왜 그래? 왜? 뭐가 있어? 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이야 목이. 아니에요 쌤, 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 자, 한편, 자, 선택과세 매기는 거 알겠냐? 300원이 될 거야. 한편, 복잡한 형태의, 오케이. 오른쪽 이건 기억해라. 그러면, 물건이 비싼, 자, 여기 봐. 니들 변하는 대로, 비싼 물건일수록, 자, 그럼 비싼 물건이라는 건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거지. 그러면 뭐를 매길 확률이 높아질까? 선택과세로 갔을 때. 자, 물건값이 비싸.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선택과세로 갈 거야. 갔을 때 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 종가세야, 종량세야? 그렇지, 기억해야 돼. 물건값이 비싸다? 그럼 종가세야. 종가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선택과세에서는. 알겠냐? 가격에 따라서 저렇게 결정된다는 거고. 자, 이제 슬라이드 관세. 슬라이딩 아니고 슬라이드. 자,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 관세를 말한다.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만약에 높다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었으므로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 가서 요 예문만 기억해. 우리 국산품 돼지고기가 있는데 국산이 1kg에 15,000원이야 지금 현재. 됐냐? 근데 이제 외국산을 들여오는데 외국산이 1kg에 두 가지 경우를 할게. 10,000원에 들어오는 거야. 1kg에 수입품이 10,000원이야. 그럼 관세율을 높일까 낮출까? 높여야 돼. 여기 한 4,000원 매겨줘야 돼. 됐냐? 네. 그런데 들어오는 게 외국산이 14,000원에 들어와. 그럼 국산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럴 때는 0.5, 500원만 매기는 거야. 이해했냐? 이게 슬라이드 관세야. 즉, 요 국산품 가격과 외국산 가격 두 개를 비교해서 와, 국산과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싸다. 하면 관세를 뭐하고? 높여서 적용을 하고 얼마 차이 안 나네? 이럴 때는 관세를 낮춰서 500원만 부과를 하고. 됐어? 자, 그 다음 할당 관세는 이건 쉬워.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이게 1차 관세율, 높은 세율 2차 관세율, 국내 수요량에서 요거 잘 들어,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자, 요거 중요. 할당 관세는 할당제야. 할당제. 거기 설명을 내가 그대로 할게. 자, 우리가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좋아하잖아. 마늘을 먹는, 자, 마늘을 갖고 올게. 우리 국내 수요량이야. 필요로 하는 게 20만 톤이야. 나 예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먹을 게 20만 톤이 필요해. 됐지? 근데 우리 국산 농가를 봤더니 공급량이 15만 톤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럼 5만 톤을 뭐 해야 될까? 수입해와야겠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 5만 톤에 대해서는 1차 관세율로서 관세를 많이 줘 조금 줘 낮게 설정을 하고, 요 5만 톤 수입을 했는데 더 수입할 수도 있잖아. 이 5만 톤을 넘어가는 거에서는 2차 관세를 매겨서 관세율을 높이는 거야. 할당 관세는. 이해했냐? 즉 말 그대로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져서 그 딱 모질란 만큼까지만 1차 관세,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 2차 관세, 세금을 높여서 받아버리겠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할당 관세까지 이해를 했고요. 관세는 국내 내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급 관세라는 게 있는데,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존나 싸는 거야. 말 그대로 필리핀 대천지가 바나나로 뒤집혀서 그 새끼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바나나는 막 10원씩 처리하고 있어. 사갈래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바나나 농가 어떻게 될까? 망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관세를 높일 때 중대하게 발생하는 거고, 현대 국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일률적으로 서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 말 그대로 관세를 너무 높였을 경우에 삼박질 벌어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뒷부분은 나중에 따고 이 정도로 이해가 될 거야. 끝.